2330년이었어요. 중국의 한 연구소에서 시작된 전염병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바이러스가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곧 모든 게 통제 속으로 들어갔어요. 언론은 철저히 검열됐고 뉴스로 두려움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죠. 사람들은 마스크랑 생필품을 사기 위해 매장과 약국 앞에 길게 줄을 섰어요. 두려움이 사람들을 장악하자 각국 정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강력한 통제를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 통제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죠. 정부는 곧 신약이 개발될 거라며 사람들을 안심시켰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약이 신속하게 공급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사전에 준비된 것처럼 착착 진행됐고 신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외출조차 할 수 없는 강력한 조치가 시행됐어요. 이건 거의 강제적인 신약 투여나 다름없었죠. 많은 전문가들이 신약의 안전성에 대해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인식할 겨를도 없이 신약을 받아들였어요. 전 세계 인구의 90% 이상이 신약을 복용했는데도 전염병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신약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고 투약을 멈춘 사람들도 생겨났죠. 하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신약을 먹었고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부작용으로 부동맥이 생기고 혈액암에 걸리며 임신을 하지 못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지만 정부는 신약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정부는 이를 은폐하려 했지만 소수의 용감한 사람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들은 신약이 단순한 치료제가 아니라 인류를 통제하기 위한 도구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경고했죠.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이 전염병은 변이가 되며 점차 약해졌고 결국 자연스럽게 소멸됐어요. 언론에서 떠들던 무서운 전염병이 아니라 강한 독감이었던 거죠. 전 세계는 처음 겪어보는 이 상황을 통해 누군가에 의해 길들여졌고 통제당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대는 변하기 시작했죠. 정부와 기업들은 전염병 사태를 핑계로 더욱 강력한 통제와 감시 체계를 구축했어요. 개인의 자유는 점점 제한되었고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은 중앙 통제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생기기 시작했죠. 전염병이 소멸된 후 잠시 안정기가 찾아오는 듯했지만 전 세계는 점점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마치 누군가 짜놓은 각본처럼 세계는 새로운 질서 속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기 위한 시작은 바로 전쟁이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시작으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나기 시작했어요. 한국과 북한은 언제 전쟁을 할지 모르는 불안감이 고조되기 시작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문제가 점점 고조되었고 이 갈등은 레바논의 헤즈볼라까지 이어지기 시작했죠.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자 전 세계가 이 전쟁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상 이스라엘 뒤엔 미국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뒤에는 이란이 버티고 있었어요.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마치 새로운 질서는 톱니바퀴가 맞춰지듯 하나씩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하마스 뒤에 숨어있던 이란이 점점 속내를 드러내더니 이스라엘과 전면전의 구도가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만류에도 이스라엘이 물러날 생각이 없자 이란이 그의 동맹국들과 전쟁을 시작했어요. 수많은 탐색전이 오고 가는 동안 이란의 대통령이 사고사로 죽게 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죠. 이스라엘은 전면 부인했지만 이란과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벌어졌고 결국 몇 년 뒤 이란은 이슬람 연합국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시는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제거 작전에 나섰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수많은 연합국을 상대로 이스라엘은 충격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중동평화협정이 체결됐죠.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가자지구의 땅을 다시 찾아오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전쟁으로 세계의 중심지가 되었고 평화의 땅이 되었죠. 중동 전쟁의 여파는 중동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동맹국이 전쟁을 하는 동안 유가는 폭등하기 시작했고 팬데믹과 수많은 전쟁으로 이미 경제 위기에 놓여있던 세계는 그야말로 경제 대공황을 맞게 되었죠.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경제 대공황이 전 세계를 뒤흔들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경제위기와 AI 4차 산업혁명이 맞물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기 시작했어요.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면서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경제는 마비 상태에 빠졌고 사회는 혼란에 휩싸였어요.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멈출 줄 모르고 올랐어요. 수많은 실업자들은 빚더미에 놓이며 희망이 보이지 않자 마약 중독과 자살이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혼돈의 도가니였죠. 세계 경제대공황 가운데 세계 경제를 책임지는 경제 지도자들이 모여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몇십 년 전부터 준비해온 한 가지 대안을 말했어요. 그레이트 리셋이었죠. 걷잡을 수 없는 경제를 새로운 시스템으로 리셋하며 전 세계 통화를 합치고 경제가 휘청거리지 않도록 중앙 시스템에서 관리하자는 거였어요. 이전 같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을 말들이 인류의 85%가 빚더미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들려지기 시작했죠.
이로써 새로운 신세계 질서로 세계는 한 발자국 더 다가섰어요.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도 모르는 채로 말이에요. 경제 대공황 가운데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대안으로 수많은 여론이 돌아섰지만 쉽게 시작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레이트 리셋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터졌는데 그것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던 강력한 전염병이 시작된 거였어요. 몇 년 전 겪은 독감과는 비교가 안 되는 진짜 전염병이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토하며 죽기 시작했고 온 세계가 가족들의 죽음으로 통곡과 슬픔에 잠겼어요. 전 세계는 죽음이라는 단어에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고 슬픔의 흑암이 전 세계를 덮기 시작했죠. 몇 년 전에 경험이 있음에도 사람들은 두려움의 신약을 찾기 시작했고 정부의 통제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전 팬데믹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고 전 세계의 정부가 하나가 되어 전염병을 대처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이 전염병으로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전 세계는 패닉에 빠졌고 그레이트 리셋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모든 화폐는 통합되었고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되는 통제가 시작되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각 나라 정부들은 자신이 세계의 패권을 가지려고 마지막 혈투를 시작했어요. 세계의 중심이 된 부의 상징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패권을 잡기 위해 이란을 물밑 작업을 시작했고 그 결과 이란과 중동 국가들, 러시아, 중국, 북한의 이슬람 공산주의 전선이 형성되었어요. 그들은 때를 기다리다 이란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세계의 패권이 걸린 숨막힌 전쟁이었어요. 이 전쟁을 후에 사람들은 1차 곡과 마곡 전쟁이라 불렀죠.